2교시에서는 섹션 167번 네트워크 구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교시에서 메쉬 네트워크의 개념이 이제 여기 다시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어떤 시험 준비용이 아니더라도 우리 네트워크 구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이제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돼요. 나중에 이제 데이터 통신 시간에 또 자세하게 배우겠지만 네트워크를 분류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두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쓰는 뭐 컴퓨터 주로 이제 프린터 그다음에 이제 뭐 기타 장비들을 물리적으로 어떻게 넣느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나누든지 아니면 여러 개의 노드 우리가 이제 쓰는 컴퓨터들이나 프린터들을 이제 각각의 노드라고 이제 말을 해요. 노드 네트워크 설명할 때는 각각의 하드웨어 장치들을 이제 노드 그다음에 연결하는 선 이게 유선이든 무선이든 링크라 그래요. 링크 선을 이제 링크라 그래요. 노드와 링크를 연결한다. 그래서 이제 같은 말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런 노드와 링크들로 연결되어 있는 것들을 서로 지리적으로 이제 분리가 돼 있잖아요. 그죠? 뭐 서울에 있는 거하고 서울에 있는 랜, 뭐 저희들 학교의 랜, 남서울대학교 랜, 뭐 저희 학교 랜. 그 둘 사이가 어떻게 연결되느냐, 또 이제 지리적인 위치끼리 어떻게 또 연결하느냐, 뭐 그런 거에 따라서 또 나누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양한 네트워크를 이제 분류하는 기준들이 많아요. 뭐 유선이냐 무선이냐, 유선 네트워크, 무선 네트워크, 이동통신 네트워크, 모바일 네트워크, 뭐 인터넷 네트워크, 그죠? 그 다음에 뭐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IoT 네트워크, NFC 나누는 기준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러한 노드들이 어떤 물리적인 위치에 따라서 먼저 성형이라고 이제 성이라는 게 스타 영어로 알아두면 되는데 스타 형태, 스타 쉐이드, 뭐 스타 형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링 형태, 동그랗게. 그 다음에 이제 버스 형태. 저희들이 타고 다니는 버스 형태로 이제 만드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계층적으로 만드는 거, 트리 구조, 계층형. 그 다음에 아까 1교시 때 말씀드렸었던 이제 메쉬, 망형. 그래서 메쉬라는 게 그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고기 잡는 그물 있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물 형태처럼 생겼다. 메쉬 형태. 5가지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요거를 이제 그림으로 좀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요 장단점, 요게 이제 시험 문제에 좀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림으로 생각하면서 장단점을 좀 이해하면 좀 편한데, 그렇게 한번 좀 접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라고 하면 네트워크는 뭐냐 하면 통신망인데, 통신이라고 하는 건 주고받는 거죠. 통신하고 승신하는 노드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전에 다 약속이 돼 있죠. 어떻게 해라. 그런 소프트웨어적으로 우리가 대표적으로 OSI 7레이어 그런 거를 서로 약속에 의해서 서로 주고받기 위해서 만든 연결도로 뭐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고속도로 그쵸? 차들이 다니기 위해서 차들은 다 약속하에서 움직이죠. 신호등이 있으면 물론 고속도로에서는 신호등이 없지만 뭐 제한 속도 그 다음에 하이패스 송수신 장치 그 다음에 가다가 휴게소 있는 거 어쨌든 그런 것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차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이 송신과 수신 노드에서도 사전에 규약에 의해서 다 약속이 돼 있는 거를 이제 따라서 이제 또 데이터를 주고받는 거예요. 그래서 네트워크 구축을 어떻게 하느냐 그거가 이제 어떤 물리적인 위치에 따라서 5가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이제 별 모양으로 생긴 거 있죠. 우리가 스타, 우리나라 말로 성형. 오른쪽에 보면 이게 이제 별 모양처럼 생겼는데 가운데가 이제 중앙 집중형으로 컴퓨터가 한 대 있고 여기서는 5개가 이제 이렇게 좀 연결이 돼서 쓰고 있죠.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요 가운데 있는 게 뭐 프린터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이제 각각 이제 책상에 앉아 있는 거, 뭐 사무실에 프린터를 1인당 하나씩 주진 않잖아요. 그래서 같이 공유해서 많이 씁니다. 사무실에 앉아 있는 그 뭐 층에 뭐 2개를 둔다 그러면 뭐 5명이 하나 쓰고 또 5명이 하나 쓰고, 그런 경우에 이제 쓰는 거고, 이게 대표적으로 클라이언트 서버 모델에서 쓰는 형태인데요. 가운데가 서버고, 오늘 이제 클라이언트고, 이제 다 이제 이런 형태죠.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요즘도 그렇지만, 뭐 삼성이다 그러면 삼성의 중앙 컴퓨터를 접속해서 직원들이 다 쓰는 형태. 뭐 그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많이 써요. 그래서 중앙 컴퓨터가 있고, 이를 중심으로 단말기라고 하는 게 옆에 있는 노드들 얘기하는 거예요. 중앙 집중 형식, 포인트 투 포인트, 점대점 방식이고, 회선을 연결하는 거고, 뭐 왼쪽 위에 있는 거가 오른쪽에 있는 걸 정보 전송을 한다. 그러면 이제 가운데를 반드시 거쳐서 가야 되죠. 길이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단말 장치 같은 경우 터미널이라고 그러는데, 선 같은 경우 이제 인터넷으로 연결했다가 뺐다 이렇게 하면 되니까 추가와 제거가 쉬운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장단점을 좀 이제 이해하기 쉽게 그림을 연상하면서 뭐 이렇게 생겼으니까 뭐 이렇게 선을 뺐다가 넣었다가 할 수 있다, 이게 생각하기가 쉽죠. 그래서 추가와 제거가 쉽다, 뭐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이제 좀 무조건 외우는 것보다. 그 다음에 그 단말기가 하나 고장 나더라도 다른 건 단말기에는 영향을 주지 않죠. 근데 이제 가운데 있는 게 고장 났다 이러면 이제 완전히 이제 뭐 프린터를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거쳐서 가는 거가 중간 집중형, 얘가 이제 교환 장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별도의 교환 장치가 필요 없기 때문에 교환 노드의 수가 많이 필요하지 않다. 가장 적다. 그래서 이런 별 모양을 생각하면서 이런 장점과 단점, 뭐 이런 거를 좀, 장점은 이제 추가와 제거가 쉽다. 단점은 교환 컴퓨터 고장 나면 이제 기능 정지된다. 뭐 장점은 또 교환 노드가 적다.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하고 난 다음에 좀 외우죠. 시험 문제 좀 나오기 때문에 다음 주 네트워크 구축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 또는 성형 네트워크 구축 방법의 장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 장점에 해당하는 것은, 단점에 해당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문제들이 다양한 형태로 출제가 돼요. 실제 데이터 통신 과목에서 보면 뭐 그래서 이제 요것도 이제 요 사이 요거에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형태의 문제가 나올 확률이 높죠. 그래서 그런 형태로 요 그림을 좀 연상하면서 외워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여러분들 이제 반지를 생각하면 되는데, 동그랗게 생긴 거. 그걸 이제 링, 그 다음에 루프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프린터가 이제 왼쪽 위에 있죠, 이게. 거기에 연결하려고 하면, 아래에 있는 사람은 요 선을 따라서 다른 사람의 단말기를 거쳐서 가야만 되는 거예요. 느리죠, 당연히. 위에 거보다. 그래서, 이웃하는 것끼리만 연결하는, 이웃하는 것끼리 점대점으로 연결하는 거고, 분산과 집중 제어가 다 가능한 거죠. 위에 있는 거 성형은 분산만 가능한데, 단말 장치를 추가하거나 제거할 때, 또는 이제 어떤 다른 사람의 데이터가 나를 거쳐서 가기 때문에 어떤 기밀, 보안에도 좀 취약할 수가 있어요. 제거나 추가가 좀 어렵고, 그렇죠? 전송 지연이 발생할 수 있죠. 가다가 이제 컴퓨터가 뭐 CPU가 점유율이 엄청 높아버리면 가는데도 시간이 걸려요. 그다음에 이제 거쳐서 가는 노드의 수가 많다는 게 이제 중계기의 수가 많아지는 거고, 데이터는 이제 오른쪽 다 왼쪽 오른쪽 다 양방향으로 전송할 수 있고, 한 방향으로만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많지는 않아요. 그렇죠? 한 방향인 경우는 이제 고장 나버리면 어떤 게 오른쪽으로 가다가 고장 나면 왼쪽으로 보낼 수 있어야 되는데, 오른쪽으로만 간다 그러면 이제 고장난 거 고칠 때까지는 데이터가 안 가는 거죠. 뭐 그런 구조로 돼 있어요. 그래서 링이다 그래서 동그랗게 생긴 거, 반지를 생각하시면 되고, 성형은 이제 별 모양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인 걸 이해하면서 장단점을 좀 이해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버스 형태는 이제 그림에서 보면 이 버스가 컴퓨터 프린터가 왼쪽에 있죠. 그래서 버스로 연결돼 가지고
저희들이 그 CPU와 뭐 메모리, 입출력 장치들이 여러 구조로 돼 있다고 말씀드렸죠. 컴퓨터 구조 시간에. 대표적인 이제 그 CPU와 메모리, 시스템 버스들이 다 이렇게 있죠. 물론 주소 버스, 데이터 버스, 제어 버스가 뭐 방향이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구조로 다 돼 있어요. 그래서 그 한 개의 통신에서는 여러 개가 이제 연결되어 있는 형태고, 물리적 구조가 간단하죠. 그 뭐 이제 그 연결하려고 그러면 이제 연결하고 제거하기도 쉽고, 그죠? 스타처럼. 그 다음에 뭐 어떤 거 고장 나더라도 그 영향을 안 받죠. 다른 거에는, 그죠? 신뢰도가 높아진다는 거고. 근데 이제 버스를 타고 가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거쳐서 가는 놈이 이제 그 의도적으로 해킹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통신회선의 길이에 제한이 있을 수 있죠. 이 버스 길이를 무한정할 수 없으니까. 그죠? 길이가 길면 당연히 지연 시간이 이제 걸리는 거죠. 뭐 쉽게 얘기하면 버스가 길면 프린터 하는데 한참 걸린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제 버스형 구조를 말씀을 드렸고, 다섯 번째는 계층형인데 이게 그 나무가지 모양처럼 생겼다 그래서 트리라고도 얘기합니다. 그 가운데 그림 보면 프린터가 위에 있고 밑에 단말기들이 이렇게 나무 가지처럼 연결이 되어 있죠. 이제 그 프린터에서 각각의 노드, 단말기로는 선 하나로 다 연결이 돼 있죠. 이웃하는 것끼리는 이제 중앙 단말 장치로 다시 이게 위에 안 거치고 갈 수도 있지만, 왼쪽에 있는 거, 오른쪽에 있는 것을 갈 때는 위에를 거쳐서 가는 쪽에서 이제 왼쪽 것과 오른쪽 거를 이제 분산 처리할 때, 지역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이런 구조를 좀 가져가는 형태를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노드의 물리적인 위치에 따른 마지막 구조가 메시 형태인데요. 이게 가장 빠른 구조예요. 메시가 그물이니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것끼리 다 연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속도가 빠르지만 이제 네트워크 인터넷 선을 연결해야 되니까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겠죠, 당연히. 그렇죠? 뭐 데이터 양이 많은 경우 유리한 거고, 보통 공중 데이터 통신망, 퍼블릭 데이터망에서 많이 쓰는 거고, 통신회선의 총 경로가 가장 길기 때문에 통신회선의 길이에 의한 비용이 많이 듭니다. 이게 장점이 또 하나 뭐냐면 모든 걸 다 연결해 놨기 때문에 하나가 고장 나더라도 다른 우회 루트가 있어요. 우회 경로가. 그래서 뭐 신뢰도가 좀 높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구조적인 거를 좀 이해를 하면서 그림을 좀 연상하면서 다시 한번 그 장단점에 대한 설명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메시 형태에서 선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제가 기말고사에도 이제 똑같은 문제를 낼 텐데, n개의 노드가 있을 때 필요로 하는 회선의 수가 얼마냐, 연결하는 선의 수가 얼마냐. 이제 결국은 2분의 n-1인데, 이게 왜 그런지를 오른쪽에 제가 그림을 좀 그려놨죠. 이건 뭐 간단한 건데, 뭐 A, B라는 두 개의 노드가 있으면 당연히 선 하나만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A 입장에서, 노드 입장에서 보면 하나를 그으면 B는 자동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B는 0이에요. 그래서 1 더하기 0은 한 개가 되는 거죠. 동그란 게 노드라고 컴퓨터라고 하면, 노드가 두 개인 경우는 한 개예요. 자, 노드가 하나 더 늘어났어요. 그럼 세 개가 됐죠? A 노드는 이제 두 개를 연결하면 되고, B는 이제 하나로 연결됐기 때문에 하나만 연결하면 돼요. C는 연결할 필요가 없죠. 다 연결됐기 때문에. 그래서 2 더하기 1 더하기 0. 그래서 세 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n일 때는 0부터 이 n-1까지만 더해주면 돼요. 그게 이제 2분의 n-1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자연수의 1부터 n까지의 합은 2분의 n 더하기 1이니까. n까지의 합이 2분의 n 더하기 1이니까 n-1은 2분의 n-1이 되는 거죠. 이해를 좀 하셔야 되는데.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노드가 두 개일 때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 연결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늘어난다고 하면 2 더하기 1 더하기 0.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n개의 노드가 있을 때는 0부터 n-1까지의 자연수의 합이 회선의 수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수학 공식에서 물론 이거 뭐 간단하게 유도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1부터 n까지의 자연수의 합은 2분의 n 곱하기 n 더하기 1이니까 n 대신 n-2를 대입하면 앞에 있는 n은 n-1이 되는 거고 n 더하기 1에 n-2를 넣으면 n이 되잖아요. 그래서 2분의 n, n-1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공식을 유도하는 걸 이해를 했으면 이제 외워야 돼요. 일반적으로 n개의 노드가 있을 때 필요한 회선의 수는 몇 개인가요? 그렇죠? 그래서 25개의 노드가 있다. 그러면은 회선의 수가 그 모든 노드를 이제 메쉬로 연결하려고 할 때 그 2분의 n 더하기 1 이게 회선이 필요하니까 이 n이 25일 때를 넣으면 2분의 25 빼기 1이 24니까 2분의 6 빼기 돼서 300개의 선이 필요하죠. 포트수라고 하는 건 노드당 n-1개의 포트가 필요해요. 포트라고 하는 건 있죠. 25개다 그러면 그 25개의 노드를 각각이 볼 때 그 각각의 포트는 그 자기를 제외한 나머지를 다 연결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 n-1개의 포트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포트 수는 24개, 회선의 수는 이제 2분의 n-1개.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리적인 위치를 말고 어떤 지리적인 위치로 좀 구분하는 방법을 이제 7번에서 소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남서울대와 우리 학교 랜을 어떻게 연결할 거냐, 웬으로 연결할 거냐 이렇게 할 때 이제 지리적인 위치에 따라서 뭐 우리 학교 랜, 저쪽 학교 랜 두 개를 연결하면 랜 두 개가 하나의 웬 뭐 이렇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랜은 회사, 학교, 연구소 가까운 거리에 있는 컴퓨터, 프린터, 뭐 자기 테이프 같은 메모리를 연결하는 거. 자원 공유를 목적으로 하죠, 당연히. 그 짧으니까 이제 속도가 빠르고 에러 발생률이 낮고, 뭐 버스형이나 요거 이제 가까운 랜에서는 링형 구조를 사용하는 게 좋다. 그 다음에 멀리 떨어져 있는 것끼리 연결할 때, 뭐 여기서는 이제 국가와 국가, 뭐 우리나라와 일본, 일본과 미국, 그렇죠?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하느냐? 멀기 때문에 속도가 느리고 에러 발생률이 높기 때문에 그 가까이 있는 것끼리는 위에 있는 랜으로 연결하고 그 사이에는 뭐 브리지나 스위치로 연결하는 방법을 이제 광대역 통신망, 와이드 에어리아 네트워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거리 통신망은 로컬 에어리아 네트워크, 지역적으로 연결하는 거니까 랜 할 때 여러분들이 쓰는 게 바로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관련된 문제를 좀 풀어볼까요? 이거는 실제 기출됐었던 문제, 데이터 통신 과목에서 네트워크 구조가 이제 물리적인 위치에 따라서 5가지가 말씀드렸죠. 스타, 링, 그 다음에 버스, 그 다음에 계층형, 망형. 그 중에 아닌 것은 십자가형, 십자형은 문제 이런 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스타형, 링형, 트링형. 나머지 5개를 다 외워야 돼요. 스타, 링, 버스, 트리, 메쉬. 영어로 하고 이제 우리나라 말로 같이 좀 외워두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랜에서 저희들이 그 주로 쓰는 게 버스형이나 링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거리가 짧아가지고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에러 발생률이 낮기 때문에 가까운 거리에 있는 노드들끼리는 주로 자원 공유를 주로 목적으로 이제 하는데 쓰는데 그 저희들로 학교 대표적으로 랜이죠. 그런 경우는 버스나 링형 구조가 좋다. 그렇죠? 자원 할당 면에서. 그래서 이제 이런 스테이션이라고 하는 건 이제 그 터미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또 노드 저희들이 이제 쭉 얘기했었던 거. 노드라고 얘기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런 랜들끼리 여러 개가 있으면 그 사이를 이제 브릿지나 스위치나 뭐 게이트웨이 같은 걸로 교환해주는 역할이 필요한 라우터나 뭐 이런 걸로 하는 게 이제 광대역 통신망의 구조고 이런 거는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데이터 전송 방향이 왼쪽 오른쪽 이제 버스를 타고 가는 거죠. 이게 마치 버스처럼 생겼다 그래서 버스형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제 각각의 스테이션들이 이제 버스 정류장, 그죠? 싫고, 스테이션 1에서 스테이션 3으로,
또는 이제 스테이션 5로 보내고, 스테이션 5의 데이터를 다시 스테이션 1이나 뭐 3으로 그 비트가 사람이고 태우고 가서 내리고,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컴퓨터 구조를 같이 듣고 있는 학생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대표적인 버스의 형태인데, 그 CPU가 노드, 입출력 노드도, 메모리도 다 노드고, 그 사이에 시스템 버스가 주소 버스, 제어 버스, 데이터 버스. 주소 버스는 단방향 버스고, 데이터와 제어 신호 보내는 제어 버스는 양방향으로 주고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때 사용하는 게 바로 이제 랜 구조에서 응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컴퓨터 구조에서 사실은 처음 시작이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노드들끼리 어떻게 연결할까 고민하다가 버스 형태가 낫겠다. 풀메시 형태는 그 사이가 버스를 다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뭐 구조적으로나 뭐 비용적으로 뭐 비효율적으로 링으로 연결하기는 그것도 쉽지 않죠. 그렇죠? 새로운 걸 넣었다가 뺐다가 이제 하는 경우도 고장 나는 경우도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요 버스는 스테이션 3이 고장 나더라도 저 스테이션 1에서 스테이션 5로 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죠. 그렇죠? 이제 버스가 고장 나지 않는 한 문제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컴퓨터 구조에서 CPU와 메모리, 메인 메모리, 그 다음에 제어 장치,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에 다양한 입출력 장치, 또 인터럽트 선도 버스로 다 연결하는 형태로 가져간다라고 이제 컴퓨터 구조를 듣는 학생들은 이제 같이 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이제 그림을 보면서. 그래서 이제 요 데이터 통신에서 랜 구조는 워낙이 그 전에 컴퓨터 구조에서 다루었었던 버스형 구조를 그대로 가져온 것이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버스 손잡이라고 생각을 여기 설명을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이제 버스 손잡이만 이렇게 생긴 건 아니니까 이거 설명이 좀 부족한데, 버스 정류장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 길은 이제 도로라고 생각하면 되고, 버스 정류장에 사람은 비트가 되는 거고,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게 오래 좀 기억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번 문제를 보면 중앙에 호스트가 있고, 이를 중심으로 터미널들, 노드들이 연결되어 있는 거는 스타 형태죠. 스타 형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어떤 구조적인 걸로 버스 형태, 링 동그란 거, 메쉬 형태, 뭐 별 형태를 생각을 하고, 별은 이제 가운데가 있고 노드들이 이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포인트 또 포인트로구나. 컴퓨터를 통해서 다른 데 가야 되는구나. 뭐 단말기를 넣고 추가하고 제거하는 게 쉽겠구나. 뭐 우리 연결되어 있는 단말기가 고장되더라도 전혀 가는데 문제가 없다. 물론 고장난 단말기는 송수신은 불가능하겠지만, 중앙 장치를 거쳐서 다른 데로 갈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앙 컴퓨터가 고장나면 근데 전체가 마비가 돼버리죠. 그런 경우는 좀 단점이고, 그래서 중앙 집중형이기 때문에 노드의 수, 교환할 수 있는 노드의 수가 가장 적다. 거쳐서 가는 길이 적은 거죠. 하나만 거쳐가면 되니까. 그러한 장점이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거 시작할 때, 2교시 시작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법은 물리적인 위치에 따라서 노드들이, 그 다음에 지리적인 범위에 따라서 두 가지로 구분하고, 지리적인 범위는 랜과 웬이 있다. 랜이 여러 개 모여서 하나의 웬을 라우터나 브릿지나 게이트웨이 특성상 따라서 이제 연결하는 구조를 쓴다.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물리적인 위치에 따라서 스타, 링, 버스, 트리, 메쉬 형태. 또 메쉬 형태는 노드가 N개 있을 때 몇 개의 회선, 몇 개의 포트. 그렇죠? 1부터 n까지 자연수 합은 2분의 n 더하기 1이니까 n-1까지 합은 2분의 n n-1. 포트의 수는 자기 거 빼고 n-1개 있으면 되니까.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포트라고 하는 건 내가 다른 중앙 컴퓨터나 다른 터미널에 연결하는 선의 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앞에 그림에서 보면 6개 노드가 있으니까
자기를 빼고 5개의 포트만 있으면 다 5개를 연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메시라고 하는 건 그물 형태고, 내가 모든 나머지 거에 다 연결을 당하고 있는 거고, 나도 나머지 것들에 다 연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이제 그물 형태니까, 그물이 촘촘하게 사각형으로 다 돼 있잖아요. 다 연결이 돼 있죠. 가로, 세로, 선으로. 그래서 이제 그 그물의 이름을 따서 그 이름을 진 거예요. 그래서 메시 형태. 이게 이제 장점이 뭐예요? 빠르다는 거죠. 그죠? 모든 거와 연결이 돼 있으니까. 이제 연결성이 높아서 신뢰도가 높다는 거. 이런 경우는 데이터량이 많은 경우 상당히 유리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위에 계층적으로 보면 이거는 절대로 뭐 끊어져도 안 되는 경우죠. 그게 이제 백본이라고 나중에 또 얘기하는데, 그게 이제 핵심적인 기능이 그거 고장나면 안 되는 경우 다 연결을 해놔요. 좀 그럴 때 많이 쓰는 거고. 그 회선의 길이가 가장 많죠. 그렇죠? 그 장점이 또 하나 있는데, 어떤 회선이 고장 나더라도 다른 우회 경로가 항상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 전송의 신뢰도가 다른 어떠한 계층형이나 버스형이나 스타나 뭐 성형보다 스타나 이제 링형보다 상당히 그 데이터 전송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뭐 이렇게 이해를 이제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2교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